네, 149페이지 이제 격국 이론을 보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용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우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배우시게 될 게 이제 격국이라고 지금 합니다만 이 격국이라는 것은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신을 배웠어요, 그렇죠? 용신을 배우고 이번에는 이제 격국을 배우는데 이게 시간이 지났으면은 계속 뭔가가 좀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더해져 갖고 그다음 어떤 지식의 어떤 전달 체계가 이게 눈사람 불어나듯이 자꾸 불어나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매주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전주에 배웠던 게 정리가 되기도 전에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아주 뭐 외우고 안 외우고를 떠나가지고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그러시죠? 네, 아니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또 갑자기 또 격국 용신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무슨 또 용신 하다가 오늘은 또 격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막 혼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진도상 격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저 사람의 어떤 내외면 있잖아요. 하여튼 내면과 이렇게 외면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외면으로 봐서는 사람이 그럴듯한데 또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또 전혀 또 틀린 사람. 근데 또 겉은 또 뭐 참 그럴싸하지 않은데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또 괜찮은 사람.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품이라든가 이 품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품격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그 사람의 인간성 됨됨이를 우리가 인격이 사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품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 있는 어떤 형태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외적 형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인격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속에 어떤 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적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에 비교해 보면 품격이 있는 것인지 인격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사주팔자도 이 사주팔자 8글자가 결국은 8글자가 이 속에 있는 어떻게 이렇게 8글자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1억 2,500만 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경우의 수 개개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람마다는 다 틀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 사주팔자의 생김새 꼬라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의 외적으로 보이는 이 품격을 우리는 순수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하나의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꼴인데 그 사람이 그 꼴에 맞는 뭐 행위를 하면 더욱 보여지지만은 꼴에 맞는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 뭐라고 욕하죠? 꼴값한다 그런다고요. 갑은 추상성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꼴은 보이지만.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적 심리형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외적인 형태 이외에는 꼴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꼴은 하나의 형태가 나와 있어, 형상이 나와 있어. 그러나 이 갑이라는 것은 이미지, 추상성이에요. 추상적이라고.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상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사주팔자도 그래요. 사주팔자 이 자체 8글자는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어떤가요? 일단 그 속에 무엇이 있건 없건 떠나서 한 번에 봤을 때 보이는 이 외적인 것, 외적인 이 형태, 이 형태가 좋고 나쁘면 오행과 음양이 잘 구비가 돼서 연월일시 순서대로 잘 흐르든가 아니면 지하철 2호선 사주로다가 상생순환이 어느 쪽 방향으로도 잘 흐른다라든가 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호가 잘 맞는다라거나 뭐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것을 따져가지고 이 사주는 장점이 많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주는
사람으로는 품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듯이 사주팔자에도 그 품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품격을 논하는 것 이 자체가 격이에요. 격. 사람에게 격을 따듯이 품격과 인격이 있듯이 사주팔자에도 격을 따지는 것이 바로 격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격은 어쨌든 우리는 품격과 인격을 통칭해서 격이라고 한다면은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격 이 자체가 하나의 형태를 놓고 있다고 한다면은 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 의미에서 갑이에요, 갑. 그러니까 이렇게 짜여진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사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는 좀 유치합니다만, 또 하나는 나쁜 사주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뭐 장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설령 형태가 그렇다 하더라도 속의 갑으로 들어가 보니까 추상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그렇죠? 이렇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부분과 또 그 겉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값어치를 갖고 있을까, 이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즉 내외의 형태와 어떤 그런 성격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하나의 격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도 격의 국이 있듯이 사주팔자도 격의 국이 있다. 전혀 어려울 건 없죠, 그렇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격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는. 자, 격을 그러면은 사람은 보고선, 눈으로 보고선 그 사람이 키가 크다, 얼굴이 잘생겼다, 호남형이다, 미인이다, 피부색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주팔자는 보고선 결국은 8글자예요, 그렇죠? 60갑자의 4개의 줄을 갖다 놓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과연 평가를 하고선 우리 사람만치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예리한 눈으로 키가 크다, 작다, 크다,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식으로 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꼭 공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파악하는 방법, 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격국이론이다, 즉 격국을 보는 방법이 있어졌고 그것을 하나의 격국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뭐 그렇듯이 흑인종도 있지만요, 사주팔자 역시도 보면은 어떤 군을 놓고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신을 배울 때 용신도 이렇게 배웠어요. 물론 용신을 찾고 정하고 보는 방법은 억부용신, 조우용신, 병량용신, 통관용신법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런 방법 이외에 다시 용신의 격을 잡는 방법은 또 보니까 종격도 있었었고, 일행득기격에 일행격이 있었었고, 양신상상격에 이행격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천간의 오합의 합하기격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격들을 어떤 용신법으로 취용할 것인가, 4개의 억부용신법, 그 다음에 조우용신법, 통관용신법, 병량용신법, 그런 4가지의 어떤 방법으로다가 용신의 격을 잡는 법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렇듯이 이 격국 역시도 똑같이 보시게 되면은 격국을 잡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전의 어떤 방식과 현대적 의미의 격국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는 뭐 이제 좀 보시면은